네, 안녕하세요. 공원생활 구독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40번의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 김은덕, 백종민입니다. 김은덕 백종민의 한 달 살기 시즌 3에서는요, 저희가 다녀온 그리고 살아본 한 달 살기 도시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가볼 만한 곳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죠. 오늘 갈 도시는 바로 사랑의 도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한 달 살기 도시들 중에서 늘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좀 낯설 것 같은데요. 이 도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친구가요, 아르헨티나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가서 살아요. 아르헨티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1년 가까이 도시 전체가 락다운이 걸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식료품을 사거나 약국에 가는 등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또 이렇게 되면 연애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 청춘들이 연애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바로 테라스 사랑이래요. 테라스 사랑? 네. 뭔가 좀 야한데? 뭐가 야하죠? 단어만 들으면 야하니까 제대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테라스 사랑이 뭐냐면은 답답해서 바람을 쐬려고 하면은 나갈 수 있는 곳이 테라스밖에 없는 거예요. 테라스에서 나가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아랫집, 또 윗집, 건너편 건물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서도 썸남 썸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테라스 넘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랑이 싹트게 되었다. 그래서 테라스 사랑이다 라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 신문에서 크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테라스 사랑이라고 하니까 되게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뭐랄까, 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도 현실 세계에 소환을 시키는 게 바로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친구가 처음에 스페인어를 잘 못할 때 남자친구를 만나러 이렇게 갔는데 이 출입국 심사를 받다 보니까는 너 왜 왔니?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연인이라는 단어는 생각이 안 나고 연인이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찾으러 왔어, 아모르를 찾으러 왔어 라고 했다니까는 그 출입국 직원이 막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은 사랑을 찾으러 왔는데 들어가야지. 그리고 도장을 쾅 찍어줬다. 묻히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꽝 하고 찍어서 바로 들여보내주더래요. 그럼 생각해보면은 우리 사랑을 확인시켜 준 것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였어요. 기억나요? 기억이 납니다. 뭐가 기억나요? 네, 아르헨티나 소고기. 기억나는군요. 우리가 2년 동안 세계여행을 떠나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 둘이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때문이었잖아요. 같이 아르헨티나에 소고기 먹으러 가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거려준 사람이 백종민 씨였기 때문에 제가 결혼까지 하게 됐죠. 더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여기요. 이거를 누르시면요, 저희의 구구절절한 연애 이야기가 다 나와요. 세계여행 끝에 어떻게 살았는지까지 풀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봐주세요. 안물 안궁하신 분들은요 계속 저희랑 같이 여행을 하시죠. 부에노스아이레스 날씨 얘기를 좀 이제 들어볼까 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저희가 갔던 게 3월이었죠. 3월. 3월이면은 한국은 봄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북반구,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포함된 남미 지역은 남반구. 그러니까는 계절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한국의 초봄이니까 거기는 초가을이었겠죠. 햇빛 좋고 공기 맑고 그리고 바람 선선했거든요. 그런 계절이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을이죠.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스페인어로 좋은 공기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만 봐도 공기가 얼마나 상쾌할지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겨울에 가면 엄청 춥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면은 남미까지 가셨으니까는 조금 더 뭘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진짜 남미 끝에 있는 남극과 가까운 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땅을 파타고니아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가시려면요 11월 하고 2월 사이에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여름 시즌이라서 제일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한국에서 여름 시즌을 이용해서 가시잖아요. 눈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너무 강해서 추리 통제를 하거든요, 겨울 시즌에. 그래서 못 보실 수가 있어요. 파타고니아에 한 12월 정도에 갔는데 그때도 거기 날씨로 여름이었는데도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우리 패딩 잠바 입고 다녔어요. 맞아요. 두꺼운 패딩을 입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겨울에 가면은 거의 뭐 못 다닌다고 봐야지. 근데 남미는 멀기도 멀거니와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언어 중 준비를 하셔야 돼요.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도시에서는 네,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면은요 헬로우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내가 살려면은 먹고 살기 위한 그 생존 스페인어 정도는 배워가야 한다.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예를 들어 닭, 소, 돼지, 생선, 우유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외워가세요. 그리고 교통편, 시간, 뭐 얼마예요? 이런 것들도 스페인어로 외워가면 좋겠죠? 지금 잠깐 종민 씨한테 테스트를 해볼게요. 왜 또? 종민 씨 닭이요. 닭, 뿌요. 돼지요? 돼지, 세르도. 소고기요. 까르네. 우유요. 레째. 대단한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아이 뭐 이거야 뭐. 그러면은 버스 아니야. 아니 거기까지 어떻게 가나요? 버스비는 얼마예요? 라는 거. 그런 걸 다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케오라 살레 엘부스 이거는 몇 시에 버스가 출발해요 뭐 이런 거. 대단하네. 그러니까 요 정도의 그 생존 스페인어를 습득하고 가시면은 좀 남미에서 여행하시는데 좀 편리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칠레에서 한 달 동안 스페인어 과외를 받고 그 뒤에 남미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리 스페인어를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인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은 현지 메뉴판들 있잖아요. 그 메뉴판을 보면서 재료들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면은 좀 머리에 쏙쏙 남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설탕은 아주까, 소금은 살, 뭐 이런 식으로요. 살? 그다음에 쌀은 아로즈, 뭐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고기에 진심인 분들 있죠. 그러면은 소고기의 부위별로 또 스페인어를 외워가시면은 이제 주문하실 때 또 편하시겠죠. 너무 어려울 거야. 부위별로까지 외우시는 거는. 소고기에 진심인 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요 인터넷에서 스페인어로 소고기 부위별 명칭하면은요 그림으로 소 한 마리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스페인어 써놓은 거 있어요. 요거 뽑아서 가가지고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하셔도 되겠죠. 두 번째로 준비할 거는 사고에 대한 마음의 준비인데요. 남미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면은 막 되게 위험하다. 물론 사람 사는 곳이라서 뭐 그렇게 너무 뭐 가는 곳마다 뭐 칼을 들고 나타나는 강도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이게 여행자한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현지인들한테도 가끔가다 발생하는 일이니까는 좀 팁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되게 이런 한 달 살기 하러 갈 때 꼭 필요한 게 여행자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남미 지역에 가실 때는 커버가 많이 되는 여행자 보험을 드시고요. 이거는 좀 저희들의 팁인데요. 지갑을 2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는 강도를 만났을 때 바로 건네줘도 되는 지갑. 그러니까 그 안에는 돈이 되게 적게 들어있겠죠. 또 하나의 지갑은 저희가 정말로 쓸 필요한 돈을 아주 안쪽 깊숙이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저희가 이 팁을 성공적으로 이용한 건 아닙니다. 강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 네. 좀 허름하게 하고 다니면은요 강도 안 붙어요. 조금씩만 좀 준비를 하시면요 남미에서도 좀 위험한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통편 얘기를 해볼까요? 아르헨티나까지 서울에서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이게 제일 짧게 가는 거리가 30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구본을 우리나라에서 뚫고 지나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은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앞바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과 정말로 정반대인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그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전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5손가락에 들던 부국이었었잖아요. 정말 잘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대중교통이 그래서 되게 잘 돼 있어요. 지하철도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버스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교통카드가 하나가 필요한데요. 숲대 카드라고 해요. 오늘도 가져갔습니다. 바로 숲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요 어떻게 사실 수 있냐면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신 다음에 수베라는 이 마크가 붙어있는 상점을 찾아가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돈을 여기다 충전하시면 티머니 충전하듯이 하시면 되거든요. 대중교통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오래전에 2차 세계대전 전후 그 부가 넘쳐났을 때 만든 시스템들이라서 지금 가서 보면은요 그 일반 노선 버스들은요 이 번호판이 레트로풍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지하철 타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 닫히거나 하지 않습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지하철들은 그 승무원들이 타 계세요. 그래서 열어줘야지. 몽둥이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문을 그때그때마다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뭐 이런 시스템.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나무 열차 타는 느낌. 맞아. 그런 느낌으로 타실 수가 있어서 이 도시의 특별한 매력을 더해주는 대중교통이죠. 종민 씨, 아르헨티나 하면은 뭐가 제일 떠오르나요? 저는 물론
소고기죠. 소고기죠. 네. 저도 뭐 소고기인데 아르헨티나 니콜 소고기라는 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네, 은덕 씨한테 배웠고요. 네. 아르헨티나 소고기 뭐 별거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냥 고기 자체가 좋죠. 소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숯불에다 굽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소고기 자체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이런 다른 양념 없이 숯불에다가 구워 먹는 고기를 아사도라고 하는데 이 아사도 은덕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육질에 자신이 있기 때문인데 그 넓은 아르헨티나의 대지 중에 4분의 1이 팜파스라는 초원지대인데 그 초원지대에서 평생을 자유롭게 살다가 고기가 필요할 때 가우초들이 가가지고 잡아오는 그러면은 한우가 맛있나요?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맛있나요? 아르헨티나 고기를 선택하겠어요, 저라면요. 육즙이 너무 많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물론 한우도 맛있지만요. 한우도 맛있지만은 이 두 가지 소고기의 질감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소들은 하얀색 지방이 잘 섞여 있어서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고기를 구웠을 때 기름진 맛이 나는데 아르헨티나 소고기에는 이 마블링이 없어요. 아, 없어요. 그냥 다 새빨개요. 고기 그런데도 자체가. 불구하고 구웠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이 나는데 이게 우리가 즐겨서 보통은 국거리로 쓰는 양지, 한국 한우들의 양지들도 사서 구워 먹어봤는데 부드럽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추측에는 평생을 행복하게 초원에서 자라던 소여서 그런 게 아닌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뿐이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어요. 아, 굉장히 크죠. 네, 한우 1인분이 한 120g, 130g 할 거예요. 근데 아르헨티나 소고기는요, 그 가격으로 최고급 소고기를 한 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르헨티나 소고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요? 왜요? 근 단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면 600g으로 합시다. 저희가 현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자주 가던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스테이크를 이렇게 시키면은 1인분에 한 6,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샐러드 바를 포함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한국에서 아웃백, 빕스 이런 데 가는 것처럼 가가지고 그렇게 괜찮은 식당에 갔는데 가격이 6,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스테이크 가격, 그 샐러드 포함해서. 가격도 맛도 사랑인 이 아르헨티나 소고기인데요. 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닭고기는 고기로 쳐주지 않는지 그것도 알겠더라고요. 소고기의 스페인어가 뭐냐? 까르네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뜻하는 스페인어도 까르네예요. 소고기 니꼴 고기예요. 물론 닭고기를 이 사람들도 먹고 하지만은 뭐 샐러드에 올리는 시저 샐러드에 올리는 약간 고명 같은 느낌으로 먹고 뭐 그게 아니면 아사도 구울 때 같이 옆에 그냥 올려놓는 사이드 메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야 오늘 고기 좀 먹을까? 아사도 좀 구워 먹을까? 하면은 이제 소고기를 먹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이쯤 되면은 아르헨티나 물가가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터키하고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하면 좋을까요? 터키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인 것처럼 아르헨티나도 넓은 이 대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져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라는 뜻인 거죠. 네, 소고기도 그렇고 농수산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니까 자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넓은 땅을 이어가지고 소를 키우는데 소가 얼마나 많냐면요. 소가 인구 한 마리당 3마리래요. 한 마리당. 인구 한 마리당 3마리. 편집해 주세요. 큰일 납니다. 공산품 가격은 비싸지만 이게 먹고 사는 비용만큼은 한국보다도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물가가 전체적으로 싸다 보니까는 숙소비도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숙소를 월 60만 원에 집 전체를 이용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중심부에다 숙소를 잡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부에노스아이레스 한 달 살기를 해서 숙소를 잡아야 한다면요. 가능하시면은 치안이 좋은 중심부에 잡으시기를 권할게요. 조금 돈을 더 주시더라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도를 보셨을 때 중심부 그 지역으로 잡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치안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방편이 될 겁니다. 저희 숙소가 또 좋았던 게 큰 쇼핑몰도 옆에 있었고 푸에르타 부르타 전용 공연장도 거기 있었어요. 한국에서 푸에르타 부르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작한 퍼포먼스 공연인 거죠? 저희도 가서 봤거든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이건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는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오리지널 팀이 와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막 10만 원이 넘고 그랬대요. 근데 저희 전용 공연장에서 봤을 때 한 1, 2만 원이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2번, 3번 더 보고 올 걸 그랬어요. 은덕 씨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문화 공연 이런 것들 보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맞아요.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이라고 불렸던 콜론 극장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보는 관여나 오페라 공연들도 500원이면 볼 수 있었거든요.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문화생활 비용 을 저렴하게 책정을 한 건데요.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턱을 굉장히 낮춘 거예요. 물론 500원으로는 뭐 뒤에 서서 봐야 되거나 맨 뒷자리에 앉아봐야 하지만 어쨌든 저희 같은 여행자들도 그렇게 충분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볼 수 있었던 거죠. 오페라나 관여나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려는 콜론 극장을 갔고 뭐 연극을 보려면 코리엔테스 거리라는 걸 갔는데 아 맞다. 코리엔테스 거리는 약간 우리의 대학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학로 가면은 이 공연도 많이 볼 수 있지만은 먹을 것도 많지 않습니까? 맞아. 네, 거기 유명한 오래된 식당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피자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피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아르헨티나가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식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이탈리아의 방식을 아르헨티나식으로 변형을 시켰는데 땅은 넓고 풀은 잘 자라고 하니까는 좀 많이 넣어요. 먹을 게 많으니까. 뭐 좀 많이 주는 미국 음식 같은 느낌인데 피자를 시켰더니 피자 도우가요. 이 손가락 한 마디만 한 거예요. 이 피자 도우에 치즈가 또 한 마디가 올라가. 치즈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기면은요 치즈가 쭉 늘어나 오는데 잘라지지도 않고요. 또 치즈가 이렇게 많으니까는 한 입 베어 먹으니까는 느끼해서 더 못 먹겠더라고요. 또 우리 와인에다가 또 디저트 먹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디저트를 저희가 많이 먹었는데 그때 둘세데 빠따따를 우리가 참 좋아했어요. 고구마를 젤리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치즈하고 이걸 한꺼번에 같이 먹는 거예요. 고구마 젤리는 좀 달아요. 치즈는 짭조름해요. 이 두 개를 같이 먹으니까 단짠 해가지고 엄청 맛있는 디저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슈퍼에 가면요. 각각 이거를 파는 게 아니라 한 세트로 해가지고서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너무 자주 먹으니까 그렇게 파는 거군요. 그래.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한국에서도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때 먹은 것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게요. 짠. 이렇게 비주얼은 거의 둘세대 빠따따예요. 네, 아르헨티나에서 드시는 것처럼 저희가 색깔도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연양갱하고 모짜렐라 치즈 많이 팔잖아요. 모짜렐라 치즈 하나씩을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두 개를 한 세트로 해서 입에다가 꼭 그렇게 앙 하셔야 돼요. 먹으면 돼요. 이 양갱과 이 모짜렐라 치즈의 조합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그때 그 맛을 떠올려 보고 아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조합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비슷해요. 얼추 맛이 비슷해요. 그리고 와인 안주로도 맛있고요. 어쨌든 한번 집에서 해 먹어 보세요. 되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술안주자 간식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저희가 자주 가던 곳 중에 하나가 서점인데요. 스페인어도 할 줄 모르는 애들이 서점 가서 뭐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저희가 자주 갔던 곳이죠. 아, 이게 이 서점의 수식어가 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엘 아테네오라는 곳인데요. 시내 한 중심에 있는 서점인데 원래는 오페라 극장이었어요. 이 오페라 극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 공간을 서점에서 인수해가지고 서점으로 리모델링을 한 거죠. 지금 가시면은요, 그 관객석이었던 데에는 다 서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페라 무대인 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카페로 운영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오페라 극장 한가운데서 책도 보는 느낌, 그리고 또 커피를 마시는 느낌. 그 인테리어 그대로 살려놔가지고 아름다운 서점이라는 수식어가 왜 붙었는지 가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의 주말 휴양지인 띠그레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물놀이도 하고 배도 타고 공원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누워서 휴식도 하고 하는 이런 주말 풍경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말을 보냈는지, 한 달 살기가 무언가요? 바로 그 현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려고 해보는 거니까는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영화 감독의 부인이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보고서 파리와 마드리드와
보르쉐를 합쳐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도시라고 했었다는데 왜 그런지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부에노스아이레스처럼 이렇게 멀리 갔다 오고 큰 도시에 갔다 왔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좀 조용하고 목가적인 곳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 어떨까요? 이곳은 조만간 이 한 달 살기 성지에 이름을 올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곳이 바로 베트남에 있는 달랏입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베트남 달랏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왜 성지가 될 수 있는지, 성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은덕 백종민의 한 달 살기였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조떼꾸알 안 해요? 조떼꾸알? 여러분들 조떼꾸알!